역사에는 가끔씩 미친놈들이 등장합니다. 이번 주인공은 꽤나 제법 크레이지했던 인물, 바로 24개의 인격을 갖고 있던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다중인격자 빌리 밀리건이 되겠습니다. 1975년 강간과 무장강도 사건으로 빌리 밀리건이라는 남자가 오하이오주의 레바논 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 이후 1977년 석방되는데 얼마 안 가서 또 범죄를 저지릅니다. 오하이오 주립대학교의 여대생 3명을 성폭행하고 이후에도 3차례의 납치 사건, 3차례의 무장강도 사건, 4회의 강간 사건으로 기소됩니다. 수사와 신문이 이루어졌는데 여기서 좀 이상한 느낌을 받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행동도 바뀌고 말투, 억양, 성격까지 바뀐 듯한 모습을 보였던 거죠. 수사관과 의사들은 가짜 연기라고 생각하고 여러 가지 검사와 취조를 벌였지만 오히려 상상을 초월하는 능력이 발견되면서 세계적으로 화제가 됩니다. 그는 해리성 정체성 장애, 즉 다중인격자였습니다. 심지어 한 사람 안에 24개의 인격체가 존재했으며 뿐만 아니라 각각의 인격체들은 나이, 성별, 외모, 체격, 성격, 학식, 증상, 정치 성향, 종교, 국적, 출신지, 방언과 모국어, 인종까지 달랐습니다. 미친놈이라고 해서 뭔가 비하하는 게 돼버렸는데 격하게 표현해서 그렇지 장애를 비하하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크레이지한 모습을 보여준 인물입니다. 그는 인격들이 뒤죽박죽 섞여서 그에 따라 혼란 속에서 행동했습니다. 마블의 다중인격 캐릭터인 리저는 이 인물이 모티브이며 23 아이덴티티 같은 영화들의 모티브도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인격이 뭐가 있나 봅시다. 최초에 그는 10명의 인격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뭐가 있나 보면 첫 번째 인격은 윌리엄 스탠리 빌리건, 애칭은 빌리, 핵심 자아이고 본래 나이를 따라가는 인격입니다. 최종 학력은 고등학교 중퇴, 키는 180cm, 몸무게는 86kg, 푸른 눈에 갈색 머리, 왼손잡이의 유대인의 혼혈, 소심하고 조심스러운 성격입니다. 빌리는 학교에서 자주 괴롭힘을 당했고 어느 날 학교 옥상에서 자살 시도를 하는데 이때 다른 인격들이 극적으로 이를 막아내고 본인의 인격은 그대로 잠들어 버립니다. 그가 다시 정신을 차렸을 때는 정신병원이었습니다. 빌리는 자신이 중학교 3학년 이후로 잠들었으며 내가 살아있나요? 난 내가 죽은 줄 알았어요 라며 흐느꼈습니다. 빌리의 유년기는 상당히 불행했는데 어린 시절 부모가 이혼하고 어머니와 함께 플로리다주의 마이애미로 이사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어머니가 유대인 출신의 개그맨 조니 모리슨과 재혼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1959년 조니 모리슨은 자살했고 빌리는 다시 어머니와 함께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어머니는 찰머 밀리건이라는 남자와 재혼했는데 그는 가족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인물이었습니다. 특히 유독 빌리를 학대했는데 농장 근처에 있는 헛간에서 주로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파놓은 무덤에 빌리를 눕히고 위에 철창 같은 거를 막아놓고 흙을 뿌리고 소변을 보는 등 잔혹했다고 하네요. 거기다 9살이었던 빌리에게 성폭행도 저질러서 탈장까지 있었습니다. 찰머 밀리건의 학대로 경찰이 출동했을 때 그를 잡아가 달라고 하자 경찰은 내 엄마가 아내 노릇을 잘했으면 두들겨 맞을 일도 없었을 거 아니냐 라고 말했었다고 합니다. 이런 혹독한 환경에서 고통과 공포로부터 도망치기 위해서 눈을 질끈 감으면서 빌리는 시간 이동이라도 한 것처럼 기억이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맞닥뜨리는 공포와 마주칠 때마다 빌리는 잠들어버리고 대신 다른 인격들이 그 시간을 살아갔던 거죠. 어찌되었든 그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중학교 3학년 이후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고 치료를 받고 유명세도 타고 끝내는 무죄를 선고받습니다. 이를 두고 여전히 연기였다, 소시오패스였다 등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빌리가 유명해지면서 북유럽어 전문가와 면담을 하게 되는데 그때는 빌리의 인격 중 북유럽어를 사용하는 인격이 등장하지 않았다던가 치료 중에 강간 사건에 연루되었다던가 등등 석연치 않은 점도 있었다고 합니다. 여튼 빌리의 인격이었고요. 두 번째 인격은 아서였습니다. 22세고 영국인, 지적이고 합리적,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성격, 미국에서 실적나는 일 때문에 고향이 그립다며 런던으로 여행 갔다가 다른 인격인 앨런이 호텔에서 깨어나 가방과 돈, 짐을 다 호텔에 버려두고 숙박비도 지불하지 않은 채로 공항에서 깽판을 쳐서 결국 미국으로 돌아왔다는 스토리도 있습니다. 이 인격이 나타나면 갑자기 영국 억양을 구사하고 보스턴 차 사건에 대해서 그저 미국인 폭도가 저지른 소동이라고 반박하는 등 영국의 자부심도 가지고 있는 인격이 됩니다. 두뇌파로 물리와 화학을 독학으로 공부하고 심지어 의학 서적들과 아랍어, 스와힐러어까지 섭렵했다고 합니다. 교도소에서 임상병리사 역할을 얻어내서 가석방 날짜를 당길 수 있었다고도 하네요. 다른 인격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안전한 장소에서 나머지
인격들을 다스리고 인격들의 그룹인 가족을 누가 주도할지 결정하고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제어해야 할 인격들을 분류했다고 합니다. 자신을 보수주의자, 자본주의자, 무신론자라고 여겼고 노약자를 공경해야 한다며 양로원에서 봉사하기도 했다네요. 체스도 잘해서 다른 인격 레이건도 이겼다던가 피라미드에 관심 있어서 새겨진 글자 건설 공법을 습득했다던가 깐깐해서 불평하는 인격들이 많지만 아서를 믿고 따르는 인격들이 많고 그가 사라지면 어찌할 줄을 몰라 다른 인격들이 당황한다거나 빌리가 성폭행을 당했을 때는 아서도 레이건도 잠들어 있어서 없었다거나 하는 등 여러 면모라고 할까 캐릭터가 있는 인격입니다. 여기까지만 봐도 어질어질한데 아직 미친듯이 남았죠? 다음 인격입니다. 세 번째 인격은 레이건 바다스코비니치 23세 거대한 팔과 검은 머리 처진 코스염의 외모 지적인 아서와 대조적인 인격으로 보디가드 같은 포지션의 인격입니다. 증오의 수호자라고 불렸답니다. 유고슬라비아인으로 구사하는 모국어는 세르보, 크로아티아어, 영어를 쓸 때도 슬라브어 억양으로 말하고 가라데 같은 무술, 총기, 탄약 분야에 능통한 인격이었습니다. 이 인격으로 여러 총기도 구매했다고 하네요. 스코프를 구입할 여력이 없어서 머리카락 두 가닥으로 눈금자를 대신하는 기발한 방법도 썼다고 합니다. 이놈은 아서와는 달리 공산주의자 성향, 가족, 여자, 아이 같은 약자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정의감, 특이하게 생명의 다중인격들이라는 표현을 불쾌하게 여기며 사람이라고 불러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인격이 융합되었다가 다시 해체되는 사건을 겪은 후에 영어를 못하게 되었다고도 합니다. 가족들이 힘으로 제압당하거나 생명의 위협을 받는 상황에 몸을 차지하고 사태를 해결하는 역할로 점점 복잡해지는데 다른 인격인 데니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화장실에 갔다가 성폭행 당할 뻔하자 나타나서 두 사람을 순식간에 제압했다고 합니다. 다만 이 사건 덕에 부적격 판정을 받았던 인격들이 강도 폭행 사건을 벌이는 방아쇠가 되었다고도 하네요. 디테일합니다. 아서가 머리면 레이건은 힘으로 아서가 없을 때 레이건이 인격들을 통제하지만 즉흥적이고 감정적이라 생활비가 없다는 이유로 절도를 하거나 폭주해버리기도 하는 인격입니다. 네 번째 인격입니다. 이름은 앨런, 18세, 사기꾼이고 외부 세계와 가장 자주 소통하며 지상에서의 삶을 최대한 이용해 먹자라는 기회주의자 성격입니다. 빌리의 어머니와 친밀한 관계, 키는 빌리와 같지만 몸무게는 75kg, 인격 중 유일한 오른손잡이자 흡연자라고 하네요. 정신과 의사는 앨런이 나타났을 때 마치 쫓기는 사람처럼 담배를 빠르게 피우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고 합니다. 앨런은 사람들과 협상을 하거나 곤란한 상황을 말로 헤쳐나가야 할 때 몸을 차지하는 인격입니다. 직장 같은 사회에서 가장 많이 활동해 사람들이 빌리의 성격이라고 착각하게 되는 인격으로 현실적, 친화적인 성향이 있었다고 합니다. 재밌죠? 근데 아직 많습니다. 다섯 번째 인격입니다. 이름은 토미, 16세, 칙칙한 곱슬머리에 호박빛이 도는 갈색 눈동자, 탈출 기술이 있는 예술가 인격입니다. 경찰이 수갑을 채웠을 때 순식간에 수갑을 풀어내고 병원에서 구속복을 입혔는데도 빠져나와서 구속복을 베개 삼아서 잠자는 모습을 보여준 인격입니다. 어떻게 했냐고 경찰이 묻자 고민하다가 대답도 해줬다고 하네요. 불량한 청소년 성격으로 10개의 인격 중 트러블을 가장 많이 일으키지만 가족을 소중하게 여기는 인격. 앨런과 파트너이며 테너 색소폰을 잘 불고 전자기기에 능통. 데니와는 달리 풍경화를 자주 그린다고. 여섯 번째 인격입니다. 이름은 데니, 14세, 양아버지의 학대로 인해 남자를 무서워하는 성격. 이쪽은 학대에 대한 트라우마로 풍경이 아닌 생물화만 그립니다. 빌리가 절도와 폭행을 저질렀다는 게 밝혀져서 가족들이 다툴 때도 왜 싸우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혼자 울고 있었다고 합니다. 일곱 번째 인격 데이비드입니다. 8세, 고통과 공감의 수호자. 정신적 충격을 받다 다른 인격들이 들어가 버리면 그 대신 나타나서 고통을 받아내는 역할입니다. 늘 슬픈 표정이거나 우는 인격입니다. 빌리가 성폭행죄로 감옥에 들어갔을 때 변호사들이 가장 먼저 맞닥뜨린 인격으로 변호사들에게 빌리의 몸 안에 여러 인격이 있다는 것을 알려줬고 이후 변호사들과 의사들이 아서를 설득해 빌리의 치료가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만든 계기를 준 인격입니다. 변호사와 의사들은 레이건에게 가족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면서 왜 데이비드는 고통을 받게 내버려뒀냐고 질문하자 레이건은 데이비드는 그 역할뿐이라고 회피하다가 나중에는 그 또한 데이비드를 위해서라도 인격의 통합이 필요하다고 수긍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8번째 인격 크리스틴입니다. 인격들 중 가장 어린 3세. 초등학교 시절 빌리가 곤란에 처했을 때 구석에 가 있거나 벽을 보고 서 있는 벌을 받을 때 나타났던 인격으로 난독증이 있었지만 아서에게 읽기와 쓰기를 배웠다고 합니다. 빌리에게 가장 먼저 나타난 인격으로 예전 아버지가 자살할 때 잘못을 저질러서 어머니한테 야단을 맞을 것이 두려웠을 때 빌리가 잠들어 버리고 크리스틴이 나왔다고 합니다. 9번째 인격은 크리스토퍼. 13세. 크리스틴의 오빠이고 하모니카 연주를 좋아한다고. 다른 인격들에 비해서 기록이 적은데 토미는 전자기기를 능통하게 다루기 때문에 어른이 돼서도 취직을 위해서 쓰이는 반면 크리스토퍼의 역할은 없었기 때문에 직장과 병원에서 빌리가 트러블을 일으키게 만드는 장본인이었다고 합니다. 10번째 인격입니다. 에이달리나. 19세. 시쓰기를 좋아하는 흑발의 평범한 외모의 소녀. 요리 및 청소 담당. 빌리는 평소 설거지는 하지 않았는데 이 인격에 나오면은 갑자기 설거지를 해서 가족들을 의아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폭행을 일삼던 양 아버지는 빌리가 집안일을 돕는 것을 호모 같다며 싫어했는데 에이달리나가 설거지를 하고 있던 걸 보면 그는 호스를 채찍으로 삼아서 등을 내리쳤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에이달리나는 아주 중요한 인격인데 이 인격이 오하이오 주립대학에서 다른 인격들 몰래 여대생 3명을 성폭행한 인격이기 때문입니다. 에이달리나는 안진증이라고 눈이 떨리는 증상이 있는 레즈비언이며 애정 결핍과 사랑에 집착하는 기질이 있는 인격으로 빌리건이 체포되는 계기를 제공한 장본인입니다. 피해자들은 범인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다고 증언했는데 정작 체포된 빌리는 이런 증상을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진범이 따로 있는 게 아니냐는 말까지 나왔는데 에이달리나가 나오면 갑자기 눈이 심하게 떨리는 증상이 나타났다고 하네요. 신기합니다. 에이달리나는 성폭행 사건에 대해 변호사와 의사랑 대화한 아서가 인격을 하나하나 찾아내 결국 부적격자 블랙리스트로 추방시켰고 이후에는 인격 자체가 사라졌다고 하네요. 이 외에도 인격은 14개나 나와 있습니다. 아서가 부적합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해서 나오지 못하도록 제어하는 블랙리스트 안에 들어가는 인격들로 필립이 부적격자 목록을 적은 쪽지를 에센스 정신건강센터의 데이비드 콜 박사에게 전해져서 알려지게 된 놈들입니다. 11번째 인격은 필립입니다. 20세 뉴욕 브루클린 출신. 브루클린 억양을 사용, 상습범으로 청소년기 때 캠프에서 첫 경험을 가진 후 성에 눈을 떠서 성폭행을 저지르는 인격입니다. 평소 말투도 거칠고 천박하며 갈색머리, 연갈색 눈동자, 매부리 코. 앞에서 말했듯 다른 불량 인격을 알려준 인격입니다. 12번째 케빈. 20세 범죄 코디네이터이자 필립의 파트너. 자파점을 터는 계획, 그레이 드럭스토어, 강도 계획을 세운 인격이며 필립과 함께 범죄를 저질러서 추방당했습니다. 금발머리, 초록색 눈, 글쓰기를 좋아한다고. 13번째 인격 월터. 22세 오스트레일리아 출신. 방향감각이 뛰어나서 관측병, 정찰병 역할. 사냥꾼이라고 스스로를 생각하고 있지만 까마귀를 총으로 잡은 정도. 기벽이 있고 코스염 기름. 14번째 에이프릴. 19세 아서가 호감을 갖고 있는 매력적인 여성. 보스턴 억양을 가지고 있고 빌리에게 폭력을 가한 양 아버지를 죽이는 것만 생각하고 있다고. 레이건에게 죽이자고 설득하다가 발각돼서 아서에게 추방되었다고 합니다. 가사, 바느질 능숙, 흑발의 갈색 눈. 15번째 세뮤엘. 18세 유대인이자 인격 중 유일한 유신론자. 아서에게 아랍어를 배웠으며 조각과 목각을 하는 검은 곱슬머리, 턱수염, 갈색 눈을 가진 인격. 다른 사람이 그린 그림을 팔았다는 이유로 추방되었다고. 16번째 마크. 16세 몸에 주도권이 없어서 남에게 영향을 받지 않으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빈둥대며 할 일이 없으면 병만 보기 때문에 좀비라는 별명이 있다고 합니다. 17번째 스티브. 21세 사기꾼. 다른 사람들을 흉내내는 후 비웃고 아서보다 자기중심적. 인격들 중에서 유일하게 자신에게 다중인격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강하게 부정하고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성격으로 다른 인격들과 문제를 일으킨다며 추방되었다는 듯. 18번째 리. 20세 진갈색머리, 연갈색 눈, 코미디언, 장난꾸러기, 광대, 재담가로 현실적인 농담으로 인격들을 흔들어 놓아서 제어당했다고. 19번째 제이슨. 13세 히스테릭한 성격으로 화를 잘 내는 인격. 20번째 바비. 17세 모험가와 국제 분쟁 해결사를 꿈꾸지만 이런 목적과는 반대로 야망이 없다는 이유로 억압당했다는데 뭔 소리인지 모르겠고요. 21번째 숀. 4세
귀머거리로 입으로 진동을 느끼는 행동을 하는 인격, 쓸모가 없다는 이유로 추방행. 22번째 마틴, 19세 뉴욕 출신, 노력 없이 돈을 벌기를 원하는 빈둥대고 허세 있는 인격. 23번째 티모시, 15세, 꽃집을 운영하다가 자신에게 추구된 게이를 만난 후 자신만의 세계에 빠져있는 인격. 아스와 레이건은 이 광경을 보고 자본주의 탓이냐 아니냐로 싸웠다는 하나도 재미없는 에피소드도 있네요. 마지막으로 24번째 인격 선생입니다. 26세, 빌리의 모든 인격들이 남긴 기억의 흔적으로 모든 인격의 생각과 행동을 거의 전부 기억하며 인격의 통합에 도움을 준 인격이라고 합니다. 열거만 해도 정신이 나갈 것 같죠? 몇 가지 다중인격들이야 미디어에서 본 것 같은데 24개라니 미쳐버릴 지경입니다. 진위 여부가 어찌됐든 결국 정신병원에서 치료가 되었다는 판결을 받고 무죄로 석방된 뒤 잘 먹고 잘 살다가 2014년 12월에 59세로 사망했습니다. 상당히 흥미로운 미친놈이었죠. 다중인격 판정을 받고 무죄가 되었고 유년기도 불행했지만 결국 범죄는 저질렀던 것이고 무죄 판결 이후 유명세로 잘 먹고 잘 살았으니 피해자들과 그 관계자들만 잊혀진 셈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정신박약이건 뭐건 그게 피해자에게 무슨 상관이 있냐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인격들을 다 열거하느라 엄청 길어졌네요. 다중인격 참 신기합니다. 인격과 인격끼리 어떻게든 이해관계를 구축하는 것도 흥미롭고요. 여튼 이번 역사 속 미친놈의 주인공은 24개의 인격을 한 몸에 갖고 있었다고 전해지는 빌리 밀리건이었습니다. 다음 미친놈 시리즈에서 뵙죠. 수고요.